네, 공시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지분 내역을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중 LG화학에 대해서 순매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그 국민연금이 이제 뭐 우리나라 2,200개 상장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제 또 국민연금 투자 내역을 다뤘지만 어제 나오지 않았던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그룹에 대한 투자 내역이 이제 저희 공시 시스템에서 집계가 됐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또 이제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이어서 순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지난번 지난달 방송이었지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줄이고 그 지분만큼 하이닉스가 늘린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그 현재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 자체가 주식이 뭐 이렇게 고평가됐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굳이 삼성전자를 팔면서 하이닉스를 주식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되게 의문이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이제 한 뭐 3년, 5년, 뭐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전체 부를 갖다 창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LG화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G화학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제 다른 증권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냐에 대해서 9월달 아주 시끄럽고 그 때문에 이제 실망한 개인들의 투자가 그 매물을 던지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주총을 앞두고 이제 그 반대를 갖다가 표명했습니다. 근데 반대를 표명했는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도 이번에 보면은 반대를 표명한 것과 국민연금의 작은 집행이 거의 일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이 이제 10월 한 달간 이제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이 이제 자신들의 그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서 내가 선호하는 것 분할과 다르다는 차원에서 표명한 것과 실제 거래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그 결정하기 이전에 의결권 자문사에서는 이제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실은 찬성을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문사의 모든 의견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수용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은 반대에 상응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의견권,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식으로 이제 평가했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중에서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그 물적 분할을 갖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기업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됐죠. 지주회사와 LG화학이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손자회사에서 현재 그 공정거래법과 아무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분할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향후 매년 3조 원 정도의 투자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 구조로서는 이제 이 3조 원의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분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새로운 이제 그 투자가 집행된다면 이 회사는 사실은 손자회사가 아니고 증손회사입니다. 증손회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드렸지만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국내 증시에 상장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 증시에 상장을 하거나 뭐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의 큰 법인에 대해서 지분을 갖다 수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 왜 그 인적 분할은 안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면은 인적 분할 한다는 얘기는 LG의 지주회사에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또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법인인데 손자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 공정거래법상 아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3조에 해당하는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법인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LG의 지주회사 LG의 지분이 지금 현재 30%인데 지분이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LG 그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LG가 LG 그룹 입장에서는 이 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 2분기가 돼서야 22년 만에 의미 있는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흑자가 나왔는데 이 의미 있는 흑자가 나오기 전에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영위를 했는데 그 적자를 어떻게 보전했느냐? 당연히 이제 LG화학의 다른 사업 부분에 있던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전지 사업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년간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과실을 얻을 시기가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그 얻을 시기가 됐는데 이제 지주회사의 그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감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시장에서는 이 논리로 봤는데 굳이 어느 분들만 이제 특히 개인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인적 분할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이제 물적 분할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타당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LG 그룹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아마 이제 상장을 하거나 대규모 법인에 이제 그 투자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상으로는 그 외국인들은 이제 그 이런 물적 분할에서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4일 날 이후에 보면은 1조 6천 원에 대한 대규모 자금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1,674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최대 매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LG그룹에 이제 있었던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찬성하고 있는 거고 이게 회사 전망에 긍정적이라는 시그널인 거죠. KB증권은 이제 그 발표 리포트를 보면 LG화학 전지사업부 매출인 게 사실은 신설사업부를 얘기하는 거죠. 내년에 매출이 이제 18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사업으로 그 승용차나 자동차가 다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반도체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LG화학의 전지사업부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에서 LG화학과 신설사업 부분을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분할에 반대했던 국민연금이 9월 발표 이후에 LG화학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했다는 부분도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의 경우 꾸준하게 담아주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LG화학에 대해서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